I made my bed and now I lay my head in it. I'm no good at being good, but I never said I was. And I feel misunderstood, cause I'm trying hard to love. I'm sorry, my actions, they haunt me, and I'll never live it down. I'm no good at being good, but I never said I was. 오늘 만나신 모델은 폭스바겐의 고급 SUV 투아렉인데요. 사실 폭스바겐이 프리미엄화를 추구하면서 페이톤과 투아렉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투아렉만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현재는 투아렉만이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투아렉을 탔을 때 정말 벌써 십몇 년 이전의 일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저도 좀 젊었는데 어쨌든 3세대로 진화한 투아렉,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각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고급차의 느낌을 많이 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있을 때의 질감적인 부분에서도 확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 폭스바겐 투아렉이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폭스바겐은 90년대 후반부터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중 브랜드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A클래스, 아우디가 A3로 대중 브랜드 시장 공략을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폭스바겐 회장은 벤츠와 BMW를 넘어서는 기술력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내길 원했고, 이때 탄생한 차가 페이톤과 투아렉입니다. 하지만 페이톤은 실패했죠. 물론 피디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시장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투아렉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폭스바겐 배지를 달았지만 비싼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생겼고, 그 덕에 3세대 모델까지 발전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투아렉이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각진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헤드램프와 연결된 가로줄 그릴이 새로운 모습이죠. 범퍼 양측면은 고성능 모델을 연상하도록 꾸몄습니다. 측면에도 직선을 강조했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아니지만 비율이 좋아 너무 크다거나 둔해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탑재로 지상고 높이 조절도 되고요. 후면부 리어 램프도 각진 형태를 유지합니다. 범퍼 디자인의 균형감도 좋고 머플러도 끝까지 연결된 형태를 쓰고요. 실내를 볼까요? 대형 디스플레이로 실내를 구성하는데 폭스바겐에서는 이노비전 콕핏이라고 부릅니다. 계기판은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며 대부분을 지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좌우 별도로 정보창을 띄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행 모드 설정에 따른 변화나 테마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폭스바겐 모델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크죠? 폭스바겐은 이를 디스커버 프리미엄 스크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손을 가까이 대면 감지를 하고 화면 구성이나 메뉴를 바꿔줍니다. 메뉴나 버튼 구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스마트폰의 홈 버튼을 연상시키는 아이콘을 눌러 초기 화면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는데 대화면에 맞추지 못하고 화면 비율이 고정된 형태로 나옵니다. 더 큰 디스플레이가 계속 나올 테니 애플과 구글이 분발해야 되겠는데요. 시트도 이번 투아렉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에르고 컴포트 시트라고 불리는데 사보나 가죽으로 마감됐고 18방향으로 조절됩니다. 통풍이나 열선도 지원하고요. 뒷좌석은 시트 슬라이딩 거리도 충분하고
시트백 각도 조절도 됩니다. 쿼드존 공조 장치를 갖췄으며 하단에 USB 포트 2개가 있습니다. 트렁크에는 짐을 싣는 편의성을 위해 지상고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시트 폴딩은 레버를 당기는 방식인데 전동식으로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투아렉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다양한 안전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전 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하면 위험 신호를 알리고 멈춰주는 전방 교차 어시스트,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기 전 안전벨트를 조이고 창문과 썬루프를 닫아주는 프로액티브 탑승자 보호 시스템이 돋보입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까지 인식 가능한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 등이 탑재됐습니다. 서른 가지 색을 선택할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7가지 주행 모드, 신형 투아렉은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직선을 많이 활용해서 차를 상당히 크게 보이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에서도 그와 같은 이 선의 조화들이 잘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데, 네, 무엇보다 이 대형 디스플레이 사이즈 15인치죠.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특히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번엔 폭스바겐이 이런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폭스바겐 투아렉과 한번 달려볼까요? 참고로 현재 이 모델의 테스트카에는 윈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주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럼 한번 달려볼까요? 자, 현재처럼 가속이 이어지고 있을 때 체감적으로 가속감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중량급의 SUV이기 때문인데요. 차체 무게만 보더라도 2톤을 쉽게 넘어서고 있죠. 동급 모델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잠시 무게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래도 과거 대비 최근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무게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량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 이 폭스바겐 그룹이 자랑하는 MLB 에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죠. 네, 최근에 저희가 탔었던 모델들 포르쉐 카이엔을 비롯해서 벤테이가 이런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브랜드만의 색이 묻어나긴 하지만 공통적인 것, 상당히 이 짜임새 있는 그런 감각을 보여주는 SUV로 거듭났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행 감각에 있어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자, 중량급의 차체를 갖고 있는 만큼 이 가속감 부분에서 조금 희석된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안정감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이점이 되는데요. 특히 고속 주행을 했을 때 앞자리 숫자를 계속적으로 바꿔가는 환경 안에서도 승객은 상당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동승자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문에 어떤 편안함을 바탕으로 고급 SUV에 접근하신 소비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엔진은 3리터 디젤을 사용하고 있죠. 이 폭스바겐 그룹에서 이제 널리 쓰이는 그 엔진 중에 하나인데 최고 출력은 286마력, 최대 토크 61.2kg/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8단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이 변속 쇼크라는 부분을 느낄 수 없고, 과거에는 사실 다단화된 변속기가 변속 쇼크를 보여줘서 조금은 운전자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변속감도 그렇고, 특히나 폭스바겐 변속기의 특징이라면 빠른 반응성을 들 수 있게 되죠. 자, 지금도 이비적으로 패드를 당겨서 수동 모드를 활용해 보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빠릅니다. 단순하게 계기판에서만 빠르게 보여주는 차들도 있지만 현재는 이 두 가지 실제와 계기판 모두 빠르기 때문에 이 체감적인 부분에서의 만족감도 크게 높여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엔진과 변속기의 조합, 과연 얼마만큼의 발진 가속 성능을 기록하는지 볼까요? 제조사 발표 수치는 6.1초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도 6.1초대를 보여주었는데요. 여기서 늘어지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던 만큼 과거에는 이 제조사 발표 수치 대비 조금은 성능이 처지는 그런 차들도 많이 있었지만 최근 폭스바겐 그룹의 모델들,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벤테이가도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었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항상 저희가 측정을 할 때 제조사 발표 수치와 같거나 혹은 더 빠른 경우도 보여주었는데, 이번 폭스바겐 투아렉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나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는 지금 환경에서 이런 성능을 냈다는 점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빠른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덕분에 답답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특히 저속 구간에서 약점이 되는 것이 이제 터보렉에 의한 답답함인데, 초기에 터보렉이 약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두둑한 토크, 또한 이 배기량의 여유가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토크가 초기부터 여유롭게 나와주는 만큼 이 어떤 주행하는 환경을 비롯해서 다인 승차 환경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장점이 됩니다. 자, 어쨌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데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 만족할 것을 하나를 더 꼽고 싶습니다. 바로 서스펜션인데요.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5링크 서스펜션이 앞뒤에 쓰이고 있죠. 하지만 중간 트림 프레스티지부터 현재는 이제 R라인인데 여기까지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 트림을 제외한 나머지 트림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를 통해 구현해내는 승차감의 이점이 상당한데요. 거친 노면을 지날 때, 또한 작은 노면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환경을 만났을 때, 가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빨래판 같은 도로를 만나더라도 거기서 어떤 차들은 일정한 주파수대를 유지하면서 승객을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 이런 쇼크로 불편하게 만들죠. 하지만 투아렉에서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고급형 SUV로 갔을 때 특히 이제 기본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에어 서스펜션인데, 물론 이것 없이도 좋은 승차감을 구현하고 어떤 제조사의 노하우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고급 SUV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에어 서스펜션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죠. 자, 그렇다면 에어 서스펜션, 이것의 채용에 따른 장단점이라는 것이 공존할 텐데요. 그에 대한 얘기를 김선웅 기자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 투아렉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됐죠.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입니다. 공기를 사용하는 만큼 어느 정도 충격에서도 자유롭고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잔진동도 잘 걸러주고요. 또 소음을 낮추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지상고를 운전자 마음대로 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SUV에서 접근각과 이탈각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두 번째 장점과 연결됩니다. 어떠한 무게에 상관없이 일정한 지상고를 유지시킬 수 있는데요. 네, 승차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주행 안정성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고중량이 유리하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인 코일 스프링은 자동차의 무게가 2톤에서 2.5톤 이상 넘어갈 때 다소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주저앉기도 하고요.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은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고중량을 요구하는 차량 아니면 트럭이나 버스에서도 종종 사용됩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무게도 증가합니다. 또 수리하기도 조금 더 번거롭고 가격도 높아지고요. 또 온도와 습도에 민감합니다. 굉장히 추운 지방이나 굉장히 건조하다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 모래나 먼지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한데요. 어느 정도 청소,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점으로는 전기차에 활용되면 전기 사용량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전비가 하락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음에도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은 상당히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나 대형차에서 종종 쓰이고 있고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차를 그냥 리프트로 들어 올리게 되면 부츠가 늘어나서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부분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 락 모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서비스를 누르시고 카 잭 모드를 설정해 주시면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몇몇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높게 사는 것 중에 하나는 잔진동 억제 능력, 그리고 이 레벨링 기능인데 이런 것들이 승차감 확보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차들은 이렇게 큰 충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방어를 하는데 짜잘하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쇼크를 그대로 캐빈 쪽에 넘겨서 특히 뒷좌석 승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SUV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서스펜션 세팅에 대한 노하우 차이 때문이긴 하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채용되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 셋업 자체에도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어떤 구조적으로 오는 이점이라는 것이 있는 만큼 적어도 이 프리미엄급 SUV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상당한 이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또한 이제 코너링을 진행하고 있을 때 현재처럼 어떤 짧게 코너에 들어갔을 때 이때도 상당한 이점이 부각이 되는데 바디 롤이라는 것을 크게 느끼지 않게 됩니다. 자, 또한 이 어떤 에어 서스펜션이 만들어내는 능력 중에 하나, 확실한 이 댐핑 컨트롤 능력인데요. 자, 여기서 한번 주행 모드를 바꿔 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쿵쿵쿵쿵쿵쿵 때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지고 노면에서 넘어오는 이런 정보를 확실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스티어링 휠도 무겁게 변하면서 차량을 다룰 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다른 것보다 서스펜션의 이 단단함, 과거 같았으면은 정말 이 내구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했어야 하는데 현재는 기술의 상향 평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역시도 줄였습니다. 덕분에 현재처럼 코너링을 전개하는 상황에서도 상당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가 이제 피렐리의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만 아니었다면 더 막강한 성능을 쉽게 체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 드라이 노면에서
어떤 그 코너링을 하거나 했을 때 한계가 빨리 찾아오기 때문에 이 투아렉이 갖고 있는 진면목을 느끼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머지 하드웨어가 보여주는 이런 구성만 보더라도 상당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쉽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 것을 폭스바겐이 잘 흡수를 해서 세팅을 한 만큼 적어도 주행 부분에서 나무랄 것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행 때의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거기다 부가적인 기능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리어 휠의 조향 기능이죠. 시속 37km 이상이 되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바로 고속에서의 레인 체인지 때인데 상당히 안정감 있게 움직여집니다. 최근 이제 이와 같은 기술이 고급 대형 세단이라든지 혹은 이제 SUV들에 쓰이는데 이를 통한 이점, 안정감 상당히 좋습니다. 부가적으로 동력 성능 자체도 좋았지만 4륜구동 시스템이 보여주는 능력도 좋은데요. 과거에는 뚜렷하게 언더스티어를 보여주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적정한 밸런스를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구동 배분만 보더라도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이 비대칭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 이름 자체는 4모션, 기존과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차가 보여주는 능력은 과거 대비 크게 달라졌습니다. 때문에 4륜구동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졌고, 그것과 더불어 어떤 스티어 특성도 한쪽으로 딱 치우쳐서 뚜렷한 언더스티어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하지만 운전자를 좀 더 편하게 만드는 약한 언더스티어 지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세 제어 장치의 개입 측면도 세련되어 있고, 다만 이제 현재는 윈터 타이어를 쓰다 보니까 그 개입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자꾸 이제 좀 타이어를 원망하게 되지만 정말 기본기 자체는 짜임새 있게 구성을 잘 해놨네요. 자, 이번에는 폭스바겐 투아렉 제동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었던 만큼 제 성능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윈터 타이어를 끼운 상태에서 대략적으로 42m 내의 성능을 보여주었고, 타이어가 버티는 한계 내에서 이와 같은 성능을 꾸준하게 유지했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바라볼 경우 제대로 된 오일 타이어를 쓰고 있었다면 대단한 성능을 꾸준하게 이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측정은 다시 해보기로 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느낌도 좋은 편입니다. 어떤 담력이라는 것이 적당하다는 얘기인데요. 여성 운전자분들이 조작하기에도 크게 부담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페달이 너무 가볍다 보면 미세한 컨트롤을 할 때 조금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폭스바겐 모델들 중에서도 투아렉 그리고 골프를 타보면 이 폭스바겐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쉽게 느낄 수 있게 되는데, 현재 투아렉 폭스바겐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고급화, 그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읽어낼 수 있게 해줘서 좋네요. 다만 조금 이 아쉬움을 표하자면 어떤 핸들링 퍼포먼스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 없습니다. 상당히 날카롭고 심지어는 유턴을 할 때도 회전 반경이 상당히 작은 편이어서 일상에서 상당히 편안한데요. 다만 시스템적인 것이 아닌 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너무 좀 예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만 조금 개선을 해준다면, 또한 현재 이 실내에 있는 이 패널 일부가 지금 이 실버 패널이 조금 이제 이 차의 격과는 맞지 않는 느낌인데, 이런 것들만 변경이 된다면 정말 이 고급 SUV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행하는 느낌으로 놓고 본다면 포르쉐 카이엔과 비교를 해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모습이고, 어떤 승차감 측면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어떤 독일 3사 SUV들과도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는 만큼 적어도 이번 투아렉 폭스바겐에서 뭘 보여주고자 했는지 확실히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볼 때 브랜드 대비 약간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기술적인 가치로 놓고 본다면 그 가격의 합당성이 어느 정도 주장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의
입장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네, 제 생각에는 대략적으로 한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인하가 되면 이 차가 갖는 경쟁력이 대폭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차의 수입 원가를 대략적으로 아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그렇게 뭐 뒤통수를 치는 그런 가격은 아닌 만큼 네, 뭐 이 차의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이 접근을 하신다면 네, 충분히 만족을 하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울러 현재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7인승 구조인데요. 이 투아렉 역시도 차체 자체는 넉넉한 만큼 향후에 혹은 뭐 조금 더 늘려서 이 7인승을 구현하는 것도 좋겠지만 7인 모델을 내놓게 된다면 시장에서 어떤 투아렉이 갖는 어떤 입장 위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를 제외하고 어떤 기능성을 비롯해서 안전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이 있었고 특히 감각적인 부분 요즘 이 폭스바겐 아우디 이쪽 차들을 탈 때마다 조금씩 이제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벤츠나 BMW는 분명히 이제 조금은 달라진 좀 더 이제 좋게 말하면 글로벌 시각으로 가고 있고 어찌 말하자면 이제 이 본인들이 잘했던 부분에서 소폭 아쉬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 폭스바겐 아우디 그룹은 적어도 독일차의 짱짱한 느낌 그 느낌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좋네요. 시트 역시도 상당히 편안하고요. 폭스바겐에서 이제 사용하는 전형적인 시트 스타일인데 적당한 단단함 또한 어떤 그 운전자를 잡아주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만족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건 몰라도 이번 모델은 나름대로 정말 신경 쓴 흔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같은 고급 중형급 SUV를 탔을 때 아무래도 장거리 투어에서 이점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필요한 요소는 바로 정숙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폭스바겐 투아렉 얼마나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지켜볼까요? 여기서 주행 모드도 컴포트로 바꿔봤습니다. SUV는 확실히 이렇게 부드럽게 탈 때 더 좋은데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숙성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수치적인 것보다 이 체감으로 느끼는 소음이 더 많이 눌려 있는데요. 소음 억제 능력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때문에 고속 주행을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적다는 점, 소음에 의한 스트레스 저감, 두 번째로는 안정감에 의한 저감이 이루어지는 만큼 문제는 과속을 조정하게 만든다는 것인데 뭐 이런 것은 크루즈 컨트롤이 해결해 주니까 안전한 환경에서 이런 안락한 분위기를 느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또한 장거리 투어를 했을 때 연비라는 부분에서도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공인 연비로 놓고 본다면 조금은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연비가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적어도 이제 제조사 발표 수치에서 대략적으로 15에서 20%는 향상된 능력을 보여주는 만큼 또한 연료 탱크 사이즈도 넉넉한 만큼 뭐 정말 연비 주행을 하게 되면 서울 부산 왕복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운전자가 좀 소위 말해서 쏘시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뭐 못해도 뭐 500-600km 정도 그 이상을 쉽게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이 차 가지고 500km 정도밖에 못 가게 된다면 사실 그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이 체감적인 연비가 생각보다 좋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부가적인 것으로 오프로드 모드를 제공하는데 과거에 이제 처음 투아렉이 나왔을 때 카이엔도 그랬지만 상당히 많은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기능을 하나하나 제어해서 쓰면 좋긴 한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다 알고 쓰겠습니까? 저희도 귀찮아서 그걸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하지만 현재는 다이얼을 돌리는 것만으로 주행 모드를 7가지로 변경을 시켜줍니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컴포트와 스포츠에 있을 때이고 오프로드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전자제어 방식을 통해서 쉽사리 오프로드를 점령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성능 또한 좋은 만큼 뭐 사실 이와 같은 고급차로 오프로드를 타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뭐
불가피하게 그런 환경을 만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네, 이런 점을 부가적인 이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차들이 좋아지긴 했어요. 네, 오늘 만난 폭스바겐 투아렉 3리터 모델이 이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다면 네, 요즘 아주 난리예요. 이 상급 모델이 조만간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그 모델이 또 얼마만큼의 성능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현재 모델만 해도 만족할 부분들이 충분히 많고 어떤 동력 성능이나 이런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만큼 네,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차, 여기서 강화된 성능을 갖게 되면 네, 더 재미난 차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가격 정책이 좋게 나와서 조금 더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이 다양한 모델들을 택할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시원시원한 이런 분위기들이 좋았고, 예전 폭스바겐 모델들은 분명히 어떤 그 대중 브랜드의 티가 조금 났었는데 현재 모델은 정말 뭐 프리미엄, 뭐 최상까지는 아니어도 준 프리미엄 브랜드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상품성과 능력을 갖추게 된 만큼 네, 앞으로도 이 투아렉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일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뭐 최근 이제 실적만 보더라도 네, 뭐 BMW X5 다음으로 좋은 그런 판매량을 냈는데 그것 자체만 보더라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짜임새 좋은 다른 것보다 이 핸들링을 비롯해서 감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정말 윈터 타이어를 끼고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네, 원래 차가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 또한 포텐셜이 어딘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완성도가 대폭 향상된 폭스바겐 투아렉을 만나봤습니다.